아버지, 장례식장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한 남자가 뛰어들어왔습니다. 머리는 산발이었고요. 수염은 덥수룩했습니다. 눈은 충혈되어 있었죠. 낡은 작업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남자는 영정 앞으로 달려갔습니다. 무릎을 꿇었습니다. 바닥에 이마를 찧었습니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조문객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저 사람이 누구야? 혹시 아들 아니야? 10년 만에 나타난 그 불효자. 남자는 강민준이었습니다. 36세였습니다. 아버지 강태식의 외아들이었죠. 10년 만에 나타난 아들이었습니다. 민준은 영정 사진을 올려다 봤습니다. 아버지가 웃고 있었습니다. 75세의 온화한 미소였습니다. 민준은 아버지 사진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아버지, 제가 왔어요. 늦었지만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이 모든 일은 어떻게 시작된 걸까요? 왜 민준은 10년 동안 아버지 곁을 떠나 있었을까요? 10년 전으로 돌아가 봅니다. 2015년 봄이었습니다. 서울 구로구의 작은 빌라였죠. 26세의 강민준은 현관문을 열고 집에 들어왔습니다. 아빠 왔어요. 민준이 말했습니다. 거실에서 TV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버지 강태식이 소파에 앉아 계셨습니다. 당시 65세였죠. 왔니? 저녁 먹어라.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식탁에는 두 사람분의 밥상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된장찌개와 김치, 계란말이였습니다. 간단했지만 따뜻한 저녁이었죠. 민주는 대학을 갓 졸업한 사회초년생이었습니다. 중소기업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월급은 240만 원이었죠. 아버지는 30년째 철물점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장사가 잘 되는 편은 아니었지만요. 그럭저럭 생계는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어머니 없이 살아왔습니다. 민준이 고등학생 때 교통사고로 어머니를 잃었거든요. 그 뒤로 10년을 부자가 함께 살았습니다. 오늘 회사 어땠어? 아버지가 물었습니다. 그냥 그랬어요. 아빠는 가게 어땠어요? 민준이 대답했습니다. 그냥 그렇지 뭐. 아버지가 밥을 한 숟가락 떴습니다. 평범한 대화였습니다. 평범한 저녁이었습니다. 하지만 행복했습니다. 민주는 그걸 몰랐습니다. 이런 평범한 일상이 곧 끝날 줄은요. 2015년 5월 어느 날이었습니다. 민주는 회사에서 퇴근하고 있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친구 박준혁이었습니다. 고등학교 절친이었죠. 민준아, 지금 시간 돼? 준혁이 물었습니다. 응, 왜? 만나자. 할 얘기가 있어. 두 사람은 회사 근처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준혁은 민준과 같은 나이였습니다. 26세였죠. 키가 크고 잘생긴 외모였습니다. 준혁은 커피를 주문했습니다. 민준은 물만 마셨습니다. 무슨 일인데? 민준이 물었습니다. 준혁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러다 입을 열었습니다. 민준아, 부탁이 하나 있어. 민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준혁이 계속 말했습니다. 나 사업 시작하려고 하거든. 그래서 은행에서 대출 받는데. 준혁은 말을 멈췄습니다. 민준을 봤습니다. 보증인이 필요해. 회사 다니는 사람으로. 너 좀 서줄 수 있어? 민준은 놀라지 않았습니다. 준혁은 민준의 생명의 은인이었거든요. 고등학교 2학년 때였습니다. 민준이 교통사고 날 뻔했을 때요. 준혁이 민준을 밀쳐서 살렸습니다. 대신 준혁이 다쳤죠. 다리가 부러졌습니다. 그런데 준혁은 웃었습니다. 친구잖아. 괜찮아. 민준은 그날을 평생 잊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대답했습니다. 당연하지. 얼마인데? 준혁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2억. 민주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2억이었습니다. 26살 사회초년생에게는 천문학적 금액이었죠. 하지만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준혁이 자기 목숨을 구해줬으니까요. 3년이면 다 갚아. 걱정 마. 사업 확실해. 준혁이 말했습니다. 민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서류 준비해. 준혁은 환하게 웃었습니다. 고마워, 민준아. 진짜 고마워. 그날 민주는 보증을 섰습니다. 은행에 가서 서류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2억 원의 보증인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민주는 불안했습니다. 하지만 곧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준혁을 믿었으니까요. 3개월이 지났습니다. 2015년 8월이었습니다. 민주는 회사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받았습니다. 은행이었습니다. 강민준 씨 맞으십니까? 직원이 물었습니다. 네, 맞는데요. 민준이 대답했습니다. 보증 서신건으로 연락드렸습니다. 박준혁 씨 채무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민준의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네, 그게 무슨... 보증인으로서 채무 이행 의무가 있습니다. 2억 원입니다.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민주는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휴대폰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준혁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받지 않았습니다. 또 걸었습니다. 여전히 받지 않았습니다. 10번을 걸었습니다. 모두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를 보냈습니다. 준혁아, 무슨 일이야? 연락 좀 해. 답장이 없었습니다. 민주는 조퇴를 했습니다. 준혁의 집으로 갔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아무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문을 두드렸습니다. 역시 반응이 없었습니다. 옆집 아주머니가 나왔습니다. 옆집 찾으세요? 민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주일 전에 이사 갔어요. 새벽에 몰래요. 민주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준혁이 도망간 거였습니다. 2억을 들고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저녁 7시였습니다. 아버지가 저녁을 차려놓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왔니? 오늘 일찍 오네.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민주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식탁에 앉았습니다. 밥을 먹으려 했지만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민준을 봤습니다. 무슨 일 있니? 민준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버지를 봤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참으려 했지만 참을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 민준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가 큰일을 저질렀어요. 아버지는 숟가락을 내려놨습니다. 민준을 똑바로 봤습니다. 민준은 모든 걸 고백했습니다. 준혁의 부탁을, 2억 원 보증을, 그리고 준혁의 실종으로 은행에서 독촉 전화가 온다는 것을요. 아버지는 말없이 들었습니다.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민주는 계속 울었습니다.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한참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버지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깊은 한숨이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됐다. 철물점 팔면 되지 뭐. 민주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네, 아버지. 아버지가 다시 말했습니다. 30년 한가게야. 미련 없어. 팔자. 민주는 아버지 손을 잡았습니다. 안 돼요. 그건 아버지 평생 일한. 아버지는 손을 뿌리쳤습니다. 내 아들이 더 중요해. 민주는 더 이상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민주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천장만 바라봤습니다.
자기 때문에 아버지가 30년 가게를 팔아야 한다니요. 견딜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아버지에게서 멀어지겠다고요. 혼자 갚겠다고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아버지는 철물점을 내놓았습니다. 30년간 운영한 가게였습니다. 부동산의 매물로 나왔습니다. 민주는 그 광고를 봤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는 매일 가게에 나갔습니다. 평소처럼요. 손님을 받았습니다. 물건을 팔았습니다. 하지만 표정은 달랐습니다. 웃음이 없었습니다. 민주는 그 모습을 볼 수 없었습니다. 회사에서도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실수가 잦아졌습니다. 상사에게 혼났습니다. 하지만 신경 쓰이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은 온통 빚 생각뿐이었습니다. 2억이었습니다. 어떻게 갚아야 할까요? 월급 240만 원으로는 불가능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2015년 9월이었습니다. 철물점이 팔렸습니다. 가격은 1억이었습니다. 30년 가게가 1억이었습니다. 부동산 경기가 나빴거든요. 아버지는 그 돈으로 은행 빚을 갚았습니다. 1억을요. 하지만 여전히 1억이 남았습니다. 민주는 은행에 갔습니다. 상담을 받았습니다. 분할 상환 계획을 세웠습니다. 월 100만 원씩 갚기로 했습니다. 이자 포함하면 10년이 걸렸습니다. 민주는 돌아오는 길에 결심했습니다. 아버지 곁을 떠나야겠다고요. 아버지가 자책하는 모습을 더 이상 볼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혼자 힘으로 빚을 갚겠다고요.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민주는 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지방으로 일하러 갈 것 같아요. 아버지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TV를 보고 있었거든요. 갑자기 왜? 회사에서 스카웃 제의가 왔어요. 대구 쪽 회사인데 연봉이 2배래요. 거짓말이었습니다. 민주는 눈을 마주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는 한참을 민준을 봤습니다. 그래, 좋은 기회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민주는 알았습니다. 아버지가 의심하고 있다는 걸요. 하지만 아버지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언제 가는데? 다음 주요. 그래. 몸 조심하고. 그게 전부였습니다. 민주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짐을 쌌습니다. 많지 않았습니다. 옷 몇 벌과 세면도구였습니다. 사진 한 장을 챙겼습니다. 어머니와 아버지, 그리고 어린 민준이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10년 전 사진이었죠. 민주는 사진을 오래 들여다봤습니다. 행복했던 시절이었습니다. 가방에 넣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떠나는 날이었습니다. 새벽 6시였습니다. 민주는 가방을 들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아버지는 이미 일어나 계셨습니다. 소파에 앉아 계셨죠. 벌써 가니? 네, 일찍 출발해야 해요. 아버지는 일어났습니다. 민준에게 다가왔습니다. 손을 내밀었습니다. 민준은 아버지 손을 잡았습니다. 거칠었습니다. 30년간 철물을 만진 손이었습니다. 연락 자주 해라. 네, 그럴게요. 민주는 아버지를 안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안으면 떠날 수 없을 것 같았거든요.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뒤돌아봤습니다. 아버지가 서 있었습니다. 손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민준도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리고 문을 닫았습니다.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참을 수 없었습니다. 빌라 밖으로 나왔습니다. 뒤돌아봤습니다. 2층 창문에 아버지가 서 계셨습니다. 민준을 내려다보고 계셨습니다. 민준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빠르게 걸었습니다. 멀어졌습니다. 민준은 대구로 가지 않았습니다. 경기도 안산으로 갔습니다. 고시원을 구했습니다. 월세 35만 원이었습니다.
방은 좁았습니다. 3평도 안 됐습니다. 침대와 책상이 전부였습니다. 화장실은 공용이었습니다. 하지만 상관없었습니다. 잘 곳만 있으면 됐으니까요. 짐을 풀었습니다. 가방에서 사진을 꺼냈습니다. 책상 위에 세워뒀습니다. 어머니와 아버지가 웃고 있었습니다. 민주는 사진에 대고 속삭였습니다. 기다려주세요. 꼭 갚고 돌아갈게요. 다음 날부터 일을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직장은 공장이었습니다. 자동차 부품 공장이었죠.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일했습니다. 월급은 280만 원이었습니다. 회사 직원 식당에서 점심을 먹었습니다. 저녁은 편의점 도시락이었습니다. 밤 7시가 되면 두 번째 일을 시작했습니다. 편의점 야간 알바였습니다. 밤 10시부터 새벽 6시까지 일했습니다. 월급은 200만 원이었습니다. 손님이 없을 때는 졸았습니다. 하지만 금방 깼습니다. 자면 안 됐으니까요. 새벽 6시에 퇴근했습니다. 고시원으로 돌아갔습니다. 30분 정도 잤습니다. 샤워를 했습니다. 다시 공장으로 갔습니다. 이 생활이 반복됐습니다. 매일이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월급이 나왔습니다. 480만 원이었습니다. 공장 280만 원, 편의점 200만 원이었죠. 생활비로 50만 원을 썼습니다. 고시원 월세 35만 원, 식비 15만 원이었습니다. 나머지 430만 원을 은행에 갚았습니다. 원금 100만 원과 이자 30만 원이었습니다. 남은 300만 원은 저축했습니다. 더 빨리 갚기 위해서였습니다. 2개월이 지났습니다. 민주는 세 번째 일을 시작했습니다. 주말 대리운전이었습니다. 금요일 밤과 토요일 밤에 일했습니다. 편의점 알바가 없는 시간이었죠. 한 달에 150만 원을 벌었습니다. 이제 월 수입이 630만 원이 됐습니다. 생활비 50만 원을 빼면 580만 원이었습니다. 은행에 430만 원을 갚았습니다. 나머지 150만 원은 저축했습니다. 민준의 하루는 이랬습니다. 오전 8시에서 오후 6시 공장, 오후 7시에서 오후 9시 저녁 식사 및 휴식, 오후 10시에서 새벽 6시 편의점, 새벽 6시에서 오전 7시 샤워 및 이동, 주말은 대리운전, 잠은 하루 2시간도 안 잤습니다. 몸은 점점 야위었습니다. 체중이 15kg 빠졌습니다. 얼굴은 헬쑥해졌습니다. 다크서클이 깊어졌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빚을 갚아야 했으니까요. 3개월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아버지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민주는 받지 않았습니다. 받을 수 없었습니다. 목소리를 들으면 무너질 것 같았거든요. 문자가 왔습니다. 민준아, 잘 지내니? 아빠는 잘 있어. 연락 좀 하자. 민주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네, 잘 지내요. 바빠서 전화 못해요. 죄송해요. 아버지에게서 또 전화가 왔습니다. 이번에도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를 보냈습니다. 회의 중이에요. 나중에 전화할게요. 하지만 전화하지 않았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민주는 더 이상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문자에도 답하지 않았습니다. 전화도 받지 않았습니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아버지 목소리를 들으면요. 돌아가고 싶어질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아직이었습니다. 빚을 다 갚기 전까지는요. 당당하게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민주는 5,800만 원을 갚았습니다. 원금은 1,200만 원이었습니다. 나머지는 이자였습니다. 이자가 생각보다 많았습니다. 고금리였거든요. 계산해 보니 총 1억 5천만 원을 갚아야 했습니다. 원금 1억, 이자 5천만 원이었습니다. 민주는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계속 일했습니다.
하루도 쉬지 않고요. 고시원 방에는 달력이 붙어 있었습니다. 매일 X 표시를 했습니다. 하루가 지날 때마다요. 하루하루가 빚 갚는 날이다. 민주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5년이 지났습니다. 민주는 계속 일했습니다. 공장, 편의점, 대리운전이었습니다. 하루 20시간씩 일했습니다. 친구도 만나지 않았습니다. 연애도 하지 않았습니다. 취미도 없었습니다. 오직 일뿐이었습니다. 머리는 산발이 됐습니다. 미용실 갈 시간이 없었거든요. 수염도 덥수룩했습니다. 면도할 여유가 없었습니다. 옷은 낡았습니다. 새 옷 살 돈이 아까웠습니다. 그렇게 10년이 흘렀습니다. 한편 아버지는 어떻게 지냈을까요? 강태식은 철물점을 판 뒤 작은 원룸으로 이사했습니다. 월세 40만 원짜리 방이었습니다. 10평도 안 됐습니다. 하지만 혼자 살기엔 충분했습니다. 국민연금으로 생활했습니다. 월 80만 원이었습니다. 넉넉하지 않았지만 버틸 수 있었습니다. 원룸에는 방 하나가 더 있었습니다. 민준 방이었습니다. 아버지는 그 방을 그대로 뒀습니다. 민준이 쓰던 책상이 있었고요. 민준이 입던 옷들이 옷장에 걸려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일주일에 한 번씩 그 방을 청소했습니다. 먼지를 닦았습니다. 이불을 널었습니다. 언젠가 돌아오겠지. 아버지는 그렇게 믿었습니다. 처음 6개월은 민준에게서 가끔 연락이 왔습니다. 문자였습니다. 아빠, 잘 지내요? 회사 일이 바빠요. 곧 연락할게요. 아버지는 그 문자들을 수십 번씩 읽었습니다. 답장을 보냈습니다. 그래, 아빠도 잘 있어. 몸 조심해라. 하지만 6개월이 지나자 연락이 끊겼습니다. 아버지는 매일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민준에게서 연락이 왔나 싶어서요. 하지만 오지 않았습니다. 전화를 걸어봤습니다.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를 보냈습니다. 답장이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걱정했습니다.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닐까요? 아프거나 다친 건 아닐까요? 하지만 알 방법이 없었습니다. 민준이 어디서 무엇을 하는지 몰랐으니까요. 동네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아들 잘 있어요? 아버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잘 있어요. 바빠서 자주 못 와요. 하지만 속으로는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동네 사람들의 시선이 달라졌습니다. 슈퍼 아줌마가 수군거렸습니다. 옆집 할머니와 이야기하는 걸 아버지가 들었습니다. 저 집 아들 1년째 안 온대요. 어머, 정말요? 불효자네. 아버지는 슈퍼 앞을 지나갔습니다. 두 사람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아버지는 모른 척했습니다. 하지만 가슴이 아팠습니다. 2년이 지났습니다. 동네에서 아버지는 불쌍한 사람이 됐습니다. 아들한테 버림받은 노인이라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약국에 갔을 때였습니다. 약사가 동정하는 눈빛으로 봤습니다. 어르신, 아들분은 잘 계세요? 네, 잘 있어요. 연락은 자주 하세요? 가끔요. 거짓말이었습니다. 약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믿지 않는 표정이었습니다. 3년이 지났습니다. 아버지는 동네를 걸을 때마다 시선을 느꼈습니다. 사람들이 쳐다봤습니다. 수군거렸습니다. 저 양반 아들이 10년째 연락 안 한대. 요즘 젊은 것들은. 아버지는 고개를 숙이고 걸었습니다. 빨리 집으로 돌아가고 싶었습니다. 5년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아버지는 결심했습니다. 민준을 찾아야겠다고요. 지인을 통해 알아봤습니다. 민준이 마지막으로 다니던 회사에 전화했습니다. 강민준이라는 직원 있나요? 그런 직원 없습니다. 5년 전에 다녔는데요. 기록이 없네요.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아버지는 당황했습니다. 민준이 회사를 옮긴 걸까요? 아니면 처음부터 거짓말이었던 걸까요? 아버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사설 탐정을 고용할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돈이 없었습니다. 국민연금으로 겨우 생활하는데요. 탐정을 쓸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아는 사람들에게 수소문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민준을 본 사람이 없었습니다. 7년이 지났습니다. 아버지는 이제 포기하려 했습니다. 민준이 돌아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희망이 남아 있었습니다. 언젠가 돌아올 거라는요. 8년째 되는 해였습니다. 아버지는 우연히 민준을 봤습니다. 서울역 근처였습니다. 아버지는 약 사러 시내에 나왔었거든요. 길을 걷다가 한 남자를 봤습니다. 낡은 작업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머리는 산발이었고요. 수염이 덥수룩했습니다. 하지만 얼굴은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민준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소리치려 했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민준의 모습이 너무 초라했거든요. 아버지는 뒤를 밟았습니다. 민준은 공장으로 들어갔습니다. 자동차 부품 공장이었습니다. 아버지는 공장 밖에서 한참을 기다렸습니다. 저녁 6시가 되자 민준이 나왔습니다. 편의점으로 갔습니다. 도시락을 샀습니다. 공원 벤치에 앉아 먹었습니다. 10분 만에 다 먹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일어났습니다. 편의점으로 들어갔습니다. 유니폼을 입었습니다. 알바를 시작하는 거였습니다. 아버지는 깨달았습니다. 민준이 2개 일을 하고 있다는 걸요. 아버지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민준이 그렇게 힘들게 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때문에요. 그날 밤 아버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버지는 다시 공장에 갔습니다. 민준을 더 지켜보고 싶었습니다. 민준은 새벽 6시에 편의점에서 나왔습니다. 고시원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버지는 그 주소를 기억했습니다. 그날 이후 아버지는 가끔 민준을 지켜봤습니다. 멀리서요. 민준이 모르게요. 민준의 삶을 봤습니다. 하루 20시간 일하는 모습을요. 고시원에서 나오는 초라한 모습을요. 주말에 대리운전하는 모습까지요. 아버지는 알았습니다. 민준이 빚을 갚고 있다는 걸요. 혼자 힘으로요. 아버지 때문에 생긴 빚을요. 아버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미안했습니다. 고마웠습니다. 자랑스러웠습니다. 아버지는 결심했습니다. 민준을 돕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방법이 없었습니다. 돈이 없었으니까요. 그래도 할 수 있는 게 있었습니다. 저축이었습니다. 아버지는 국민연금 80만 원 중에서요. 10만 원씩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통장을 만들었습니다. 민준 이름으로요. 매달 10만 원씩 넣었습니다. 민준이가 돌아오면 이 돈 주자. 맛있는 거 사주자. 아버지는 그렇게 생각하며 모았습니다. 9년이 지났습니다. 10년이 지났습니다. 통장에는 1200만 원이 모였습니다. 아버지는 기뻤습니다. 민준에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몸은 나빠지고 있었습니다. 2024년 12월이었습니다. 아버지는 건강검진을 받으러 갔습니다. 매년 받는 검진이었습니다. 혈액 검사와 초음파 검사를 했습니다. 일주일 뒤 결과가 나왔고 병원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강태식 환자분, 재검사 받으러 오셔야 합니다. 아버지는 불안했습니다. 재검사는 좋은 신호가 아니었으니까요. 병원에 갔습니다. 의사가 모니터를 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를 보더니 의자를 권했습니다. 앉으세요. 아버지는 앉았습니다. 심장이 빨리 뛰었습니다. 의사가 입을 열었습니다. 강태식 환자분, 안타깝지만
췌장암입니다. 아버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암이라고요? 네, 그것도 사기입니다. 의사는 모니터를 돌려 보여줬습니다. 하얀 점들이 있었습니다. 이미 전이가 많이 됐습니다. 간으로 폐로요. 아버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의사가 계속 설명했습니다. 항암 치료를 해야 한다고요. 하지만 완치는 어렵다고요. 시간을 조금 더 벌 수 있을 뿐이라고요. 얼마나 남았나요? 아버지가 물었습니다. 의사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치료하면 6개월에서 1년 정도입니다.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치료 안 하면요? 3개월 정도. 아버지는 병원을 나왔습니다. 버스 정류장에 앉았습니다. 하늘을 봤습니다. 12월의 하늘은 회색빛이었습니다. 추웠습니다. 아버지는 생각했습니다. 6개월에서 1년이라고요. 짧은 시간이었습니다. 민준이를 봐야 하는데 아버지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10년 만에 아들을 보고 싶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민준 번호를 찾았습니다. 10년 동안 지우지 않았던 번호였습니다.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1번, 2번, 3번. 받지 않았습니다. 고객님이 전화를 받지 않습니다. 자동응답기 멘트가 나왔습니다. 아버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다시 걸었습니다. 역시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를 보냈습니다. 민준아, 아빠야. 연락 좀 주렴. 답장이 오지 않았습니다. 하루가 지났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여전히 답장이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민준이 일하던 공장에 갔습니다. 관리 사무실로 들어갔습니다. 강민준이라는 직원 있나요? 직원이 컴퓨터를 확인했습니다. 네, 있습니다. 아버지는 가슴이 뛰었습니다. 지금 일하고 있나요? 네, 작업 중이실 겁니다. 잠깐 만날 수 있을까요? 직원이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작업 중에는 면회가 어렵습니다. 퇴근 시간에 오세요. 몇 시에 퇴근하나요? 6시입니다.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공장 밖에서 기다렸습니다. 추운 날씨였습니다. 12월 말이었거든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아버지는 코트 깃을 세웠습니다. 몸이 떨렸습니다. 추워서가 아니었습니다. 긴장 때문이었습니다. 10년 만에 민준을 만나는 거였습니다. 6시가 됐습니다. 공장 문이 열렸습니다. 작업복 입은 사람들이 나왔습니다. 아버지는 한 명 한 명을 봤습니다. 민준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보이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다 나갔습니다. 민준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다시 관리 사무실로 갔습니다. 강민준 씨 안 나왔는데요? 아, 오늘 조퇴했습니다. 어디로 갔는지 아세요? 그건 모르겠습니다. 아버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편의점 앞을 지나가다가 민준을 봤습니다. 유니폼을 입고 있었습니다. 카운터에 서 있었죠. 손님을 받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멈춰 섰습니다. 들어갈까요? 아니면 그냥 갈까요? 고민했습니다. 결국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민준이 힘들어할 것 같았거든요. 아버지는 편의점 밖에 섰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민준을 봤습니다. 10년 만에 보는 아들이었습니다. 많이 변했습니다. 야위었습니다. 머리는 산발이었고요. 수염은 덥수룩했습니다. 얼굴에는 주름이 생겼습니다. 아직 36세인데도요. 아버지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민준은 아버지를 보지 못했습니다. 손님들을 받느라 바빴거든요. 아버지는 돌아섰습니다. 천천히 걸었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미안하다, 민준아. 아버지는 속으로 말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종이와 펜을 꺼냈습니다. 편지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민준에게 보내는 편지였습니다. 민준아, 아빠는 다 알고 있었다. 한 글자 한 글자 정성껏 썼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암 때문에 기력이 없었거든요.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모든 걸 써야 했으니까요. 10년간 지켜본 이야기를요. 고마움을요. 미안함을요. 사랑을요. 편지를 다 쓰는데 3시간이 걸렸습니다. 손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편지를 봉투에 넣었습니다. 책상 서랍에 넣어뒀습니다. 언젠가 민준이가 이걸 보겠지. 아버지는 생각했습니다. 다음 날 아버지는 원룸 관리인을 불렀습니다. 부탁이 하나 있습니다. 관리인이 왔습니다. 40대 여성이었습니다. 친절한 분이었죠. 무슨 일이세요? 아버지는 봉투를 꺼냈습니다. 민준에게 보내는 편지였습니다. 제가 만약 무슨 일이 생기면요. 이걸 제 아들에게 꼭 전해주세요. 관리인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무슨 일 있으세요? 아닙니다. 그냥 혹시 모르니까요. 관리인은 봉투를 받았습니다. 알겠습니다. 걱정 마세요.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맙습니다. 2025년 1월이 됐습니다. 아버지는 항암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주사를 맞았습니다. 부작용이 심했습니다. 구토가 났습니다. 머리카락이 빠졌습니다. 몸무게가 10kg 줄었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조금이라도 더 살고 싶었으니까요. 민준을 보기 위해서요. 3개월이 지났습니다. 효과가 없었습니다. 암은 계속 커졌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더 이상 치료가 어렵습니다. 아버지는 알았습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요. 2025년 4월이었습니다. 아버지는 병원에서 퇴원했습니다. 더 이상 치료가 의미 없었거든요. 집에서 마지막을 보내기로 했습니다. 원룸으로 돌아왔습니다. 방은 그대로였습니다. 민준 방도 그대로였죠. 아버지는 민준 방 문을 열었습니다. 책상이 있었습니다. 10년 전 그대로였습니다. 먼지가 쌓여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걸레로 책상을 닦았습니다. 이불을 털었습니다. 창문을 열어 환기시켰습니다. 숨이 찼습니다. 기력이 없었거든요.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다 닦았습니다. 깨끗해졌습니다. 민준이가 돌아오면 바로 쓸 수 있겠지. 아버지는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알고 있었습니다. 자기가 살아서 민준을 못 볼 거라는 걸요. 매일 창가에 앉았습니다. 밖을 봤습니다. 혹시 민준이 오지 않을까 싶어서요. 하지만 오지 않았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아버지가 아프다는 걸 알았습니다. 가끔 찾아왔습니다. 슈퍼 아줌마가 왔습니다. 과일을 들고요. 어르신, 이거 드세요. 아버지는 고맙다고 했습니다. 아들한테 연락은 하셨어요? 슈퍼 아줌마가 물었습니다. 네, 했죠. 올 거예요? 글쎄요. 바쁜가 봐요. 슈퍼 아줌마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참, 아버지가 이렇게 아픈데. 아버지는 웃었습니다. 괜찮아요. 우리 민준이는 사정이 있어요. 슈퍼 아줌마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돌아갔습니다. 아버지는 혼자 남았습니다. 과일 바구니를 봤습니다. 사과가 들어 있었습니다. 하나를 꺼냈습니다. 깎으려다 멈췄습니다. 민준이가 좋아하는 건데. 아버지는 사과를 다시 넣었습니다. 5월이 됐습니다. 아버지의 몸은 더 나빠졌습니다. 걷기가 힘들었습니다. 화장실 가는 것도 힘들었습니다. 밥맛이 없었습니다.
억지로 먹었습니다. 하루 한 끼만 먹었습니다. 그것도 죽이었습니다. 체중이 계속 줄었습니다. 50kg밖에 안 됐습니다. 원래는 65kg이었는데요. 15kg이 빠진 거였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뼈만 남은 얼굴이었습니다. 눈은 푹 꺼졌고요. 광대뼈가 튀어나왔습니다. 이렇게 변했구나. 아버지는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6월이었습니다. 이웃 할머니가 찾아왔습니다. 어르신, 괜찮으세요? 네, 괜찮습니다. 제가 미역국 끓여왔어요. 드세요. 할머니는 냄비를 놓고 갔습니다. 아버지는 미역국을 받습니다. 따뜻했습니다. 한 숟가락 떠먹었습니다. 맛있었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사람들의 따뜻함 때문이었습니다. 7월이었습니다. 무더운 여름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에어컨을 켜지 않았습니다. 전기세가 아까워서였습니다. 통장에 모아둔 1200만 원이 있었지만요. 그건 민준 거였습니다. 쓸 수 없었습니다. 선풍기만 틀었습니다. 땀을 흘렸습니다. 옷이 젖었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8월이었습니다. 아버지는 더 이상 걸을 수 없었습니다. 침대에만 누워 있었습니다. 관리인이 체크하러 왔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요. 어르신, 병원 가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괜찮아요. 집이 편해요. 관리인은 걱정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강요할 수 없었습니다. 9월이었습니다. 아버지는 호스피스를 신청했습니다. 간호사가 일주일에 2번 왔습니다. 상태를 체크했습니다. 진통제를 놓아줬습니다. 통증이 심했거든요. 췌장암은 고통스러운 병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이를 악물고 참았습니다. 신음소리를 내지 않으려고요. 간호사가 물었습니다. 가족분은 안 계세요? 아들이 있어요. 어디 계신데요? 멀리 있어요. 연락은 하셨어요? 아직이요. 간호사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10월이었습니다. 아버지는 거의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침대에서 일어날 수 없었습니다. 식사도 제대로 못했습니다. 물만 조금씩 마셨습니다. 의식이 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깨어있는 시간보다 잠든 시간이 많았습니다. 꿈을 꿨습니다. 민준이 나오는 꿈이었습니다. 어린 민준이었습니다. 초등학생 때 모습이었죠. 아빠, 놀러 가요. 민준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버지도 웃었습니다. 그래, 가자. 두 사람은 손을 잡고 공원에 갔습니다. 햇살이 따사로웠습니다. 행복했습니다. 꿈에서 깼습니다. 현실이었습니다. 방은 어두웠습니다. 혼자였습니다. 아버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민준아, 보고 싶다. 11월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이제 거의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거든요. 호흡이 약해졌습니다. 산소호흡기를 달았습니다. 간호사가 말했습니다. 이제 며칠 안 남으셨을 것 같아요.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고 있었습니다. 간호사가 또 물었습니다. 정말 아드님한테 연락 안 하실 거예요? 아버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민준을 부르고 싶지 않았습니다. 민준이 힘들어할 것 같았거든요. 빚도 다 갚지 못했을 텐데요. 돌아오게 할 수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간호사는 물러났습니다. 아버지는 천장을 봤습니다. 숨을 쉬는 게 힘들었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민준아. 아버지는 속으로 불렀습니다. 미안하다. 그리고 고맙다. 사랑한다. 11월 20일이었습니다. 새벽 4시 47분이었습니다. 아버지는 마지막 숨을 거뒀습니다. 혼자였습니다. 아무도 옆에 없었습니다. 조용한 죽음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관리인이 체크하러 왔습니다. 문을 두드렸습니다. 대답이 없었습니다. 열쇠로 문을 열었습니다. 아버지가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관리인은 알았습니다. 돌아가셨다는 걸요. 119에 전화했습니다. 구급차가 왔습니다. 아버지를 옮겼습니다. 병원으로요. 사망 확인을 받았습니다. 관리인은 아버지 방을 정리했습니다. 서랍을 열었습니다. 봉투가 있었습니다. 아들 강민준에게 적혀 있었습니다. 관리인은 봉투를 챙겼습니다. 아버지가 부탁했던 거였습니다. 장례식장을 알아봤습니다. 병원 장례식장으로 했습니다. 3일장으로 치르기로 했습니다. 빈소를 차렸습니다. 영정 사진을 놓았습니다. 아버지의 웃는 얼굴이었습니다. 75세였습니다. 관리인은 민준을 찾았습니다. 아버지 휴대폰에 번호가 있었습니다. 전화를 걸었습니다.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를 보냈습니다. 아버지 강태식님께서 돌아가셨습니다. 장례식장은 답장이 없었습니다. 관리인은 공장에 전화했습니다. 강민준 씨 계신가요? 네, 계십니다. 급한 일이라 전화 좀 바꿔주세요. 작업 중이라 어렵습니다. 아버지 돌아가셨다고 전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하지만 민주는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첫째 날이 지났습니다. 조문객이 몇 명 왔습니다. 동네 사람들이었습니다. 슈퍼 아줌마가 왔습니다. 이웃 할머니도 왔습니다. 약사도 왔습니다. 영정 앞에 절했습니다. 불쌍한 양반. 슈퍼 아줌마가 중얼거렸습니다. 아들은 안 왔네? 그러게요. 연락은 했을 텐데.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둘째 날도 아들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셋째 날 아침이었습니다. 발인 날이었습니다. 여전히 아들은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끝까지 안 오는구나. 정말 불효자네. 오전 10시가 됐습니다. 발인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장례식장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한 남자가 뛰어들어왔습니다. 숨을 헐떡이고 있었습니다. 머리는 산발이었고 수염은 덥수룩했습니다. 작업복에는 때가 묻어 있었습니다.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눈은 충혈되어 있었죠. 강민준이었습니다. 조문객들이 돌아봤습니다.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민준은 영정 앞으로 달려갔습니다.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버지,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영정 사진을 올려다봤습니다. 아버지가 웃고 있었습니다. 따뜻한 미소였습니다. 민주는 영정 사진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이마를 바닥에 찧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슈퍼 아줌마가 옆 사람에게 속삭였습니다. 저게 그 아들이야? 10년 만에 나타났네. 양심은 있나 보네. 장례식엔 왔으니까. 이웃 할머니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제 와서 뭐하나? 민주는 그 소리들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신경 쓸 여유가 없었습니다. 아버지만 보였으니까요. 민주는 영정을 꼭 안았습니다. 아버지, 제가 왔어요. 늦었지만 통곡했습니다. 소리내어요. 10년 동안 참았던 눈물이었습니다. 관리인이 다가왔습니다. 민준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민준 씨. 민준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 범벅이 된 얼굴이었습니다. 제가 연락드렸는데 못 받으셨나 봐요. 죄송합니다. 휴대폰을 꺼놨었어요. 민준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사실이었습니다. 민준은 비톡촉 전화 때문에 휴대폰을 꺼놨었거든요. 어젯밤에야 켰습니다.
그리고 수십 통의 부재중 전화를 받습니다. 문자도 받습니다. 아버지 돌아가셨습니다. 민주는 그 순간을 기억했습니다. 휴대폰이 손에서 떨어졌습니다. 무릎이 꺾였습니다. 비명을 질렀습니다. 고시원 방에서요. 그리고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새벽부터 뛰어왔습니다. 안산에서 서울까지요. 택시 탈 돈이 없었거든요. 지하철도 끊긴 시간이었고요. 그냥 뛰었습니다. 3시간을 뛰었습니다. 지금 도착한 거였습니다. 관리인이 말했습니다. 어르신께서 남기신 게 있어요. 가방에서 봉투를 꺼냈습니다. 민준에게 건넸습니다. 민준은 봉투를 받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뭔가요? 편지예요. 꼭 읽어보라고 하셨어요. 민준은 봉투를 내려다봤습니다. 아버지 글씨였습니다. 아들 강민준에게 적혀 있었습니다. 민준은 봉투를 열었습니다. 편지가 나왔습니다. 삐뚤삐뚤한 글씨로 가득했습니다. 손이 떨려서 제대로 쓰지 못한 것 같았습니다. 민준은 첫 문장을 읽었습니다. 민준아, 아빠는 다 알고 있었다.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계속 읽었습니다. 내가 10년간 어디서 무엇을 하는지 눈물이 흘렀습니다. 5년 전부터 사람을 시켜서 알아봤다. 민주는 숨을 멈췄습니다. 내가 하루에 3개 직장을 뛴다는 것, 고시원에서 산다는 것, 2억 빚을 혼자 갚는다는 것. 민주는 편지를 읽으며 주저앉았습니다. 바닥에요. 계속 읽었습니다. 왜 연락 끊었는지도 안다. 미안한 마음 때문에 그랬지? 너 때문에 철물점 팔았다고 생각하니까. 바보야. 민주는 울었습니다. 소리내어요. 그 빚은 원래 아빠가 갚았어야 할 빚이야. 내가 친구 믿고 보증선 건 잘못이 아니야. 순수한 마음이었으니까. 민주는 편지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계속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 아팠으니까요. 하지만 읽어야 했습니다. 아버지 마지막 말씀이니까요. 근데 아빠가 그걸 다 너한테 짊어지게 했구나. 아빠는 내가 돌아올 때까지 매달 10만 원씩 모았어. 민준이 돌아오면 맛있는 거 사주자. 이 돈은 1200만 원이야. 내 남은 빚 갚는 데 써라. 민주는 편지를 쥔 손에 힘을 줬습니다. 구겨졌습니다. 그리고 아빠는 내가 자랑스럽다. 10년간 혼자 버텼으니까. 이제 그만 힘들어해라. 아빠는 괜찮으니까. 사랑한다, 아들아. 아빠가. 민주는 편지를 다 읽었습니다. 얼굴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통곡했습니다. 조문객들이 그 모습을 봤습니다. 슈퍼 아줌마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저 사람 정말 힘들었나 보네. 이웃 할머니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수군거리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래도 10년 동안 연락 안 한 건 잘못이지. 맞아. 아버지가 암이었는데. 민주는 일어났습니다. 조문객들을 봤습니다.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불효자입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버지를 10년 동안 혼자 두고 저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관리인이 민준을 부축했습니다. 일단 앉으세요. 민준을 의자에 앉혔습니다. 물을 가져다 줬습니다. 민준은 물을 마셨습니다. 손이 떨려서 물이 흘렀습니다. 관리인이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민준에게 보여줬습니다. 이것도 보세요. 영상이었습니다. CCTV 영상이었죠. 이게 뭔가요? 민준이 물었습니다. 아파트 CCTV예요. 지난 10년간 기록이에요. 영상이 재생됐습니다. 날짜가 표시됐습니다. 2015년 10월 일요일 새벽 3시였습니다. 한 남자가 아파트 앞에 서 있었습니다. 민준이었습니다.
문 앞까지 왔습니다. 하지만 노크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서 있었습니다. 창문을 올려다봤습니다. 불이 꺼져 있었습니다. 민주는 한참을 서 있다가 돌아섰습니다. 가방에서 봉투를 꺼냈습니다. 문 앞에 놓았습니다. 그리고 떠났습니다. 영상이 바뀌었습니다. 다음 주 일요일이었습니다. 역시 새벽 3시였습니다. 민준이 또 왔습니다. 같은 행동을 반복했습니다. 서 있다가 봉투를 놓고 갔습니다. 영상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매주 일요일 새벽이었습니다. 10년 동안이었습니다. 민주는 한 번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조문객들이 영상을 봤습니다. 모두 입을 다물었습니다. 슈퍼 아줌마가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세상에, 이웃 할머니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관리인이 말했습니다. 어르신이 저한테 말씀하셨어요. 모두가 관리인을 받습니다. 우리 민준이는 10년간 하루도 안 쉬고 일했대요. 아버지 빚 갚으려고요. 어르신은 자랑스러워 하셨어요. 내 아들이 이렇게 착한 아들인지 몰랐다고요. 조문객들은 침묵했습니다. 슈퍼 아줌마가 민준에게 다가왔습니다. 젊은이, 미안해요. 우리가 오해했어요. 민준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잘못했어요. 이웃 할머니도 다가왔습니다. 민준의 손을 잡았습니다. 젊은이, 고생 많았어요. 민준은 할머니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동정이 아니었습니다. 존경이었습니다. 민준은 다시 영정 앞으로 갔습니다.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버지, 이제 다 갚았어요. 어제 마지막 1천만 원 갚았어요. 당당하게 돌아왔어요. 늦었지만, 아버지, 사랑합니다. 그날 발인이 진행됐습니다. 민주는 아버지 영정을 들었습니다. 화장장으로 갔습니다. 조문객들이 함께 갔습니다. 슈퍼 아줌마도요. 이웃 할머니도요. 관리인도요. 모두가 민준을 응원했습니다. 장례를 마치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민준은 아버지가 살던 원룸에 갔습니다. 짐을 정리하러요. 문을 열었습니다. 10년 만에 들어오는 집이었습니다. 거실은 작았습니다. 소파 하나와 TV가 전부였습니다. 민주는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방이 2개 있었습니다. 아버지 방과 자기 방이었습니다. 자기 방 문을 열었습니다. 책상이 있었습니다. 10년 전 그대로였습니다. 옷장도 그대로였습니다. 민준이 입던 옷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민준은 옷장을 열어봤습니다. 냄새가 났습니다. 오래된 옷 냄새였습니다. 하지만 깨끗했습니다. 아버지가 세탁해 두신 거였습니다. 민준은 옷 한 벌을 꺼냈습니다. 10년 전 입던 셔츠였습니다. 코에 갖다 댔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아버지가 자기를 기다렸다는 증거였으니까요.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통장이 있었습니다. 민준 이름으로 된 통장이었습니다. 펼쳐봤습니다. 입금 내역이 빽빽했습니다. 매달 10만 원씩이었습니다. 10년간이었습니다. 총액 1,200만 원이었습니다. 민준은 통장을 쥐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아버지가 국민연금 80만 원으로 생활하셨습니다. 그중 10만 원씩 모으셨다는 거였습니다. 얼마나 아껴 사셨을까요? 민주는 통장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아버지, 고맙습니다. 아버지 방으로 갔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침대가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침대였습니다. 민주는 침대에 앉았습니다. 베개를 안았습니다. 아버지 냄새가 났습니다. 희미했지만요. 민주는 베개를 꼭 안았습니다. 울었습니다. 소리 내지 않고요.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짐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옷장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옷들이 있었습니다. 많지 않았습니다. 셔츠 몇 벌과 바지 몇 벌이었습니다. 민주는 옷들을 박스에 담았습니다. 서랍에는 사진들이 있었습니다. 가족 사진이었습니다. 어머니와 아버지, 그리고 어린 민준이었습니다. 민준은 사진을 하나하나 봤습니다. 행복했던 시절이었습니다. 사진 뒤에 메모가 있었습니다. 아버지 글씨였습니다. 민준이 7살 생일, 민준이 초등학교 입학식, 민준이 중학교 졸업식. 아버지는 모든 순간을 기록하셨습니다. 민준은 사진들을 챙겼습니다. 가져가려고요. 책상 서랍을 더 열었습니다. 노트가 있었습니다. 아버지 일기였습니다. 민준은 읽기 시작했습니다. 2015년 9월 5일. 민준이가 떠났다. 더 좋은 회사에 간다고 했다. 하지만 거짓말인 것 같다. 눈을 마주치지 않았으니까. 걱정된다. 민준은 숨을 멈췄습니다. 아버지는 알고 계셨습니다. 계속 읽었습니다. 2015년 10월 3일. 민준이한테 전화했다. 받지 않는다. 문자를 보냈다. 답장이 없다. 무슨 일이 있는 게 분명하다. 2016년 3월 12일. 민준이를 찾아야겠다. 하지만 어디서 뭘 하는지 모르겠다. 2018년 7월 20일. 동네 사람들이 수군거린다. 내 아들이 불효자라고. 화가 난다. 하지만 변명할 수 없다. 민준이가 어디 있는지 모르니까. 2020년 5월 1일. 민준이를 봤다. 서울역 근처에서. 많이 변했다. 야위었다. 뒤를 밟았다. 공장에서 일하고 있었다. 편의점 알바도 하더라. 가슴이 아프다. 민주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계속 읽었습니다. 2020년 5월 15일. 매주 민준이를 지켜보기로 했다. 멀리서. 오늘도 공장에 갔다. 민준이는 열심히 일하고 있었다. 자랑스럽다. 하지만 미안하다. 2021년 9월 10일. 매달 10만 원씩 모으기 시작했다. 민준이가 돌아오면 이 돈 줘야지. 맛있는 것도 사주고. 2024년 12월 3일. 암 선고를 받았다. 6개월에서 1년 일한다. 민준이를 보고 싶다. 하지만 부르면 안 될 것 같다. 힘들어 할 테니까. 2025년 6월 20일. 몸이 많이 안 좋다. 걷기도 힘들다. 민준이 생각만 난다. 2025년 10월 5일. 이제 얼마 안 남은 것 같다. 민준아, 미안하다. 그리고 사랑한다. 마지막 일기였습니다. 민준은 일기장을 덮었습니다. 더 이상 읽을 수 없었습니다. 너무 아팠으니까요. 하루 종일 정리했습니다. 박스가 쌓였습니다. 많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소박하게 사셨으니까요. 정리를 마쳤습니다. 민주는 방을 둘러봤습니다. 10년 동안 아버지는 여기서 혼자 사셨습니다. 자기를 기다리며요. 민주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바닥에 절을 올렸습니다. 아버지, 정말 죄송합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원룸을 나왔습니다. 관리인에게 인사했습니다. 감사했습니다. 아니에요. 어르신 좋은 분이셨어요. 민주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박스를 들고 나왔습니다. 차에 실었습니다. 고시원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여기 살 이유가 없었으니까요. 짐을 쌌습니다. 많지 않았습니다. 가방 하나면 충분했습니다. 10년 동안 산 흔적이 가방 하나였습니다. 고시원을 나왔습니다. 관리인에게 월세를 정산했습니다. 어디 가세요? 서울로 돌아가요. 그러세요. 잘 지내세요. 민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울로 갔습니다. 아버지가 살던 원룸으로요.
이제 민준이 살 곳이었습니다. 짐을 풀었습니다. 자기 방에요. 10년 만에 돌아온 방이었습니다.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봤습니다. 아버지, 제가 돌아왔어요. 민주는 중얼거렸습니다. 다음 날이었습니다. 민주는 은행에 갔습니다. 아버지가 남긴 통장을 들고요. 창구에 갔습니다. 이 돈을 찾으려고요. 직원이 확인했습니다. 1200만 원이네요. 전액 인출하시겠어요? 네. 수속을 밟았습니다. 돈을 받았습니다. 현금이었습니다. 무거웠습니다. 돈의 무게가 아니었습니다. 아버지 사랑의 무게였습니다. 민주는 은행을 나왔습니다. 바로 다른 은행으로 갔습니다. 대출받았던 은행이었습니다. 창구에 갔습니다. 빚 상환하러 왔습니다.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강민준입니다. 직원이 확인했습니다. 아, 지난주에 완납하셨네요. 민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알아요. 근데 이 돈을. 민주는 1200만 원을 내밀었습니다. 이건 뭐죠? 제 아버지가 모으신 돈이에요. 제 빚 갚으라고요. 직원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미 완납하셨는데요. 통장에 넣어주세요. 아버지 마음이니까요. 직원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입금해 드릴게요. 민준의 통장에 1200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영수증을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은행을 나왔습니다. 민주는 영수증을 받습니다. 웃음이 났습니다. 처음으로 웃었습니다. 10년 만에요. 아버지, 다 갚았어요. 이제 자유예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맑았습니다. 12월인데도요. 햇살이 따사로웠습니다. 민주는 걸었습니다. 목적지 없이요. 그냥 걷고 싶었습니다. 공원에 도착했습니다. 벤치에 앉았습니다. 사람들이 지나갔습니다. 행복해 보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민준도 이제 행복해질 수 있을까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노력하려고요. 아버지를 위해서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공장에 전화했습니다. 그만두려고 합니다. 갑자기 왜요? 개인 사정이 생겼습니다. 알겠습니다. 편의점에도 전화했습니다. 그만두겠습니다. 언제부터요? 오늘부터요. 네, 알겠습니다. 대리운전 앱도 삭제했습니다. 이제 정말 자유였습니다. 10년 만에요. 민주는 벤치에서 일어났습니다.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아버지 방에 들어갔습니다. 아버지 사진을 꺼냈습니다. 액자에 넣었습니다. 책상 위에 놓았습니다. 아버지, 이제 새로 시작할게요. 아버지가 자랑스러워 하실 수 있게 살게요. 민주는 약속했습니다. 3개월이 지났습니다. 2026년 3월이었습니다. 민주는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정규직 일자리를 구했습니다. IT 회사였습니다. 10년 전 경력을 인정받았습니다. 월급은 350만 원이었습니다. 하루 8시간만 일했습니다. 10년 만에 정상적인 생활이었습니다. 아침 9시에 출근했습니다. 저녁 6시에 퇴근했습니다. 집에 돌아오면 7시였습니다. 저녁을 먹었습니다. 혼자서요. TV를 봤습니다. 책을 읽었습니다. 밤 11시에 잤습니다. 10년 만에 제대로 자는 거였습니다. 처음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익숙하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점점 적응했습니다. 몸도 회복됐습니다. 체중이 늘었습니다. 10kg이 늘었습니다. 건강해 보였습니다. 머리도 잘랐습니다. 수염도 깎았습니다. 새 옷도 샀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달라져 있었습니다. 10년 전에 민준 같았습니다. 어느 날 회사 동료가 물었습니다. 민준 씨, 주말에 뭐해요?
그냥 집에 있어요. 친구들은 안 만나요? 친구가 없어요. 동료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럼 저희랑 놀아요. 이번 주말에 등산 가는데. 민주는 고민했습니다. 10년 동안 사람들을 피해 살았거든요. 하지만 이젠 달라져야 했습니다. 좋아요. 가겠습니다. 주말이 됐습니다. 민주는 등산을 갔습니다. 회사 동료 5명과 함께요. 산을 올랐습니다. 힘들었습니다. 10년 동안 일만 했지 운동은 안 했거든요. 하지만 즐거웠습니다. 동료들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웃었습니다. 10년 만에 웃는 거였습니다. 진심으로요. 정상에 도착했습니다. 경치가 아름다웠습니다. 서울이 내려다 보였습니다. 민주는 하늘을 봤습니다. 아버지, 보고 계세요? 저 잘 지내고 있어요. 속으로 말했습니다. 한 달이 더 지났습니다. 민주는 아버지가 살던 동네에 갔습니다. 슈퍼에 들렀습니다. 슈퍼 아줌마가 반가워했습니다. 어머, 민준 씨, 많이 좋아 보이네요. 감사합니다. 요새 뭐 하세요? 회사 다니고 있어요. 잘 됐네요. 어르신도 기뻐하실 거예요. 민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과일을 샀습니다. 사과 한 박스였습니다. 아버지가 좋아하시던 거였습니다. 납골당에 갔습니다. 아버지가 계신 곳이었습니다. 명패 앞에 섰습니다. 강태식? 적혀 있었습니다. 민주는 사과를 놓았습니다. 절을 올렸습니다. 아버지, 다녀갑니다.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말없이요. 그러다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저 이제 잘 살고 있어요. 정규직도 구했고요. 친구들도 사귀었어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따뜻한 바람이었습니다. 봄바람이었죠. 미안해요, 아버지. 10년 동안 혼자 두고, 그리고 고마워요. 저를 믿어주셔서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슬픈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사랑해요, 아버지. 민주는 납골당을 나왔습니다. 버스를 탔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벚꽃이 피고 있었습니다. 아름다웠습니다. 새로운 시작 같았습니다. 집에 도착했습니다. 우편함을 확인했습니다. 편지가 한 통 있었습니다. 발신인은 관리인이었습니다. 편지를 열었습니다. 민준 씨, 어르신 방을 정리하다가 이걸 발견했어요. 드려야 할 것 같아서 보냅니다. 사진이 동봉되어 있었습니다. 가족 사진이었습니다. 어머니와 아버지, 그리고 어린 민준이었습니다. 사진 뒤에 아버지 글씨가 있었습니다. 민준아, 우리 가족 영원히 사랑해. 민준은 사진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책상 위에 놓았습니다. 아버지 액자 옆에요. 아버지, 저도 영원히 사랑해요. 그날 밤 민주는 결심했습니다. 아버지가 팔았던 철물점 자리를 다시 사겠다고요. 그곳에 아버지를 기리는 가게를 열겠다고요. 다음 날 부동산에 갔습니다. 철물점이 있던 자리를 알아봤습니다. 지금은 빈 건물이었습니다. 가격을 물었습니다. 2억이었습니다. 재개발 지역이라 가격이 올랐거든요. 민주는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대출을 받기로 했습니다. 1억 5천만 원을요. 나머지는 자기가 모은 돈으로요. 10년 동안 모았던 저축이 5천만 원 있었습니다. 서류를 준비했습니다. 은행에 갔습니다. 대출 상담을 받았습니다. 용도가 뭔가요? 가게를 열려고요. 무슨 가게요? 철물점이요. 제 아버지가 하시던 거예요. 직원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대출이 승인됐습니다. 민주는 건물을 샀습니다. 리모델링을 시작했습니다. 직접 했습니다. 회사 퇴근 후에요. 주말에도 일했습니다. 페인트를 칠했습니다. 선반을 설치했습니다.
간판을 달았습니다. 태식 철물점 마이너스 아버지를 기리며 적혀 있었습니다. 2개월이 걸렸습니다. 가게가 완성됐습니다. 깨끗했습니다. 민주는 가게 안을 둘러봤습니다. 뿌듯했습니다. 아버지 사진을 가게에 걸었습니다. 카운터 뒤에요. 아버지, 제가 다시 시작했어요. 오픈 날이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왔습니다. 슈퍼 아줌마가 제일 먼저 왔습니다. 민준 씨, 축하해요. 감사합니다. 어르신도 기뻐하실 거예요. 이웃 할머니도 왔습니다. 젊은이 잘 됐어요. 응원할게요. 고맙습니다. 첫 손님은 슈퍼 아줌마였습니다. 못을 샀습니다. 잘 부탁해요, 민준 씨.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날 민주는 행복했습니다. 10년 만에요. 저녁에 가게 문을 닫았습니다. 아버지 사진 앞에 섰습니다. 아버지, 첫날 잘 마쳤어요. 앞으로도 열심히 할게요. 아버지처럼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일기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처럼요. 2026년 5월 1일. 오늘 가게를 열었다. 아버지가 하시던 철물점이다. 이제 내 차례다. 아버지처럼 30년 할 수 있을까? 모르겠다. 하지만 노력할 것이다. 아버지, 저를 지켜봐 주세요. 일기를 덮었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저기 계세요? 보고 싶어요. 하지만 괜찮아요. 아버지는 항상 제 마음속에 계시니까요. 민주는 웃었습니다. 1년 후였습니다. 2027년 봄이었습니다. 가게는 잘 되고 있었습니다. 단골 손님들이 생겼습니다. 민주는 친절하게 손님들을 대했습니다. 아버지처럼요. 어느 날 젊은 여자가 가게에 왔습니다. 드라이버 있나요? 네, 있습니다. 민주는 드라이버를 건넸습니다. 여자가 웃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천만에요. 여자가 물었습니다. 혹시 여기 오래 하셨어요? 1년 됐어요. 그렇구나. 주인 아저씨는요? 제 아버지셨어요. 돌아가셨어요. 여자는 미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죄송해요. 괜찮아요. 여자는 가게를 둘러봤습니다. 따뜻한 가게네요. 감사합니다. 여자가 갔습니다. 민주는 그 여자를 봤습니다. 뭔가 느낌이 왔습니다. 좋은 느낌이었습니다. 일주일 후 여자가 또 왔습니다. 이번엔 못을 샀습니다. DIY 하세요? 민준이 물었습니다. 네, 취미예요. 대단하시네요. 여자가 웃었습니다. 아니에요. 서툴러요. 그래도 도전하는 게 멋있어요. 두 사람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자연스러웠습니다. 여자는 계속 가게에 왔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요. 민준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조금씩 가까워졌습니다. 어느 날 민준이 용기를 냈습니다. 혹시 커피 한 잔 할래요? 여자가 웃었습니다. 좋아요. 두 사람은 카페에 갔습니다.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민주는 자기 이야기를 했습니다. 10년의 이야기를요. 여자는 조용히 들었습니다. 눈물을 흘렸습니다. 힘들었겠어요. 괜찮아요. 이제는요. 여자가 민준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은 좋은 사람이에요. 민주는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10년 만에 느끼는 온기였습니다. 그날 이후 두 사람은 자주 만났습니다. 연인이 됐습니다. 민주는 행복했습니다. 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가게에 걸린 사진에요. 아버지, 저 여자친구 생겼어요. 좋은 사람이에요. 아버지가 좋아하실 것 같아요. 그렇게 시간이 흘렀습니다. 민주는 새로운 삶을 살았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가슴에 안고요.
10년의 고통은 끝났습니다. 이제는 행복의 시작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전합니다. 가족은 때로 오해합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오해합니다. 말하지 못한 사랑이 있습니다. 전하지 못한 마음이 있습니다. 살아계실 때 표현하세요. 늦기 전에 말하세요. 안아주세요. 사랑한다고 말하세요. 그것이 후회 없는 삶입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위로가 되길 바랍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부모님께 하지 못한 말이 있으신가요? 후회되는 순간이 있으신가요?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더 많은 분들이 이 메시지를 받을 수 있도록요.